이제 다시 이 추사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삼묘노희라고, 그러니까 이 삼계나루에, 그러니까 마포에 사는 늙은이가 희롱을 하면서 즐겁게 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씨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일로향시라고도 약간 유사한 느낌인데, 제주도 해배를 하고 이제 마포에서 한강변에 사실 때 쓰신 글인데요. 이 글씨야말로 살이 다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일로향실은 그래도 뼈와 살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추사체를 저는 이해하는 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로 나누어서 그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추사체의 첫 계절, 처음에 꼽히는 육질과 골기,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제주 시절은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로운 형태예요. 그러니까 음운당도 그렇고 음광연세도 그렇고, 이 제주 시절에 쓴 글씨들은 대부분 다 일로향실, 무량수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해배 이후 마포와 용산 시절까지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절의 추사체는 아주 화사한 꽃들의 향연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절에 바로 회화는 세한도나 남맹첩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은 이제 아까 단연중로 시옥 있잖아요. 그건데 이제 그 글씨를 마포와 용산의 한강 시절부터 북청 시절까지를 아우른다. 저 봄날의 꽃들이 지고 다시 녹음이 우거져 짙푸른 여름날의 깊이를 더해 왕성한 더위가 이제 끝가는 줄을 모른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삼라만상이 이제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열매처럼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날. 천자만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울긋불긋 요즘 같은데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기기묘묘한 차원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아득하다. 계산무진. 이제 요 글씨는 그러니까 그 육질이니 골기니 이런 걸 다시 신경을 안 쓰는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한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제주에서 한강으로, 한강에서 북천까지. 그렇게 해서 그 긴 시절이 끝나고 다시 생애 말년, 이제 4년 남았어요. 딱 4년 물론 그때는 자기가 4년 남은 줄 몰랐죠. 60대 후반에 그 과천에 가가지고 쓰신 글인데, 이 계산무진을 간단하게 그냥 짧게 설명을 하면, 계곡과 산은 다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강산무진하고 같은 말인데, 그 뜻을 이제 새겨보고, 이 사람이 그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닐 거예요. 수평선을 끊임없이 겹쳐 놓습니다. 이게 다 수평선이거든요. 수평선이나 지평선은 우리가 이제 제주도 바다를 보면 알지만,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저기까지 가면 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딱 추자도까지 가보니까 또 추자도 넘에 또 수평선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다함이 없다. 다할 진이에요. 다함이 없다. 수평선이든 지평선이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가 수평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더 끝이 없어라 하고 글씨를 위아래로 합쳐버렸죠, 아예. 그래서 무진 합친 거고, 산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겁니다. 가장 높고 가장 커요. 바다는 넓기만 하죠. 어쨌든 산은 제일 큰데 사실은 한자 획을 보면 제일 단순해요. 그 크기에 비해서 너무 단순해. 그래서 그것도 아까 일로향실의 일자처럼 중간에 하거나 아래 하지 않고 위로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긴장감을 유발을 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가운데를 비워놨잖아요. 아래를 비우고 위를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래를 비워놓는다는 것, 위를 채운다는 것, 그래서
아래가 텅 비어 있으나 텅 빈 것이 그 꽉 찬 것을 견디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형의 그 경이로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자. 계곡은 언제나 물이 흐르게 돼 있고 그 흐르다가 굴러 떨어진 돌이 가운데 딱 있으면 그 물이 사방팔방으로 튀어져 나갑니다. 그 물이 튀는 모습을 그냥 요건 리얼리티 회화예요. 글씨가 아니죠. 원래 한자가 상형 문자이긴 합니다만은 그 물이 튀어요. 그 다음에 계곡은 실처럼 꾸불꾸불 꼬여 있어 실사변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계곡이 꾸불꾸불 휘어져서 크댄하게 휘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그림으로 그리셨고 이 끝이 무겁고 크고 막 거대한 빌딩처럼 꽉 정사각형 유니트가 차 있으니까 이 끝은 날카롭게 삼각형을 세워놔요. 그래서 화살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게로 견디고 있다면 여기는 화살표의 화살촉으로 속도, 운동감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튀면서 휘어지면서 화살촉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구도상으로 질량의 무게나 공간이 하등에 이상하거나 어긋나 있지 않고 오히려 완벽의 조화를 이루는 계산무진이 된 겁니다. 이게 추사체가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시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절은 과천 시절의 끝 무렵이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기교인 기술과 꾸밈없이 질박한 서투름을 타는 졸, 이 교졸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교, 여태까지 우리는 추사체라고 하는 것은 기교로 만들어진 것이냐, 기교로 만들어진 아닌 것이냐, 어느 쪽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기교인데 사실은 또 기교만으로는 저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안도가 대표적인 거예요. 세안도는 기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졸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교졸. 그래서 교와 졸 사이에 난 교와 졸의 경계. 온 누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길 위에 판전이며 불이 선 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봉은사, 지금 그 삼성동에 가면 봉은사 지금 큰 절이거든요. 그 절에 이 판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 판전 글씨 보이죠? 요건 올 봄에 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요렇게 있어요. 옆에 이런 거 새로 만들어 놔가지고. 판전이라는 글씨는 이 글자를 구성하는 가로획과 세로획, 그리고 사선획, 이 모든 획들이 느리고 뭉툭하여 거의 다듬지 않은 막대기처럼 어눌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조형이. 되게 어눌하죠. 멋지게 잘 쓰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눌하게 그냥 뭉툭하게 작대기를 쭉쭉 그냥 한 것처럼 별 신경 안 쓰고 더듬거리는 듯 느려 터진 손놀림으로 어눌한 천진성을 실현한 글씨입니다. 균제와 조화 같은 조형의 기술을 배제한 작품으로 추사체의 마지막 단계, 겨울입니다. 교와 졸, 아주 세련된 기술에 의한 교, 그리고 어눌하기 그지없는 졸렬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결합이 된 이런 거죠. 판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제주에서 시작한 추사의 글씨가 추사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 위대한 양식이 이 판전에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쓰신 글씨라고 해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